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시의 황영희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양시의 그 도시계획 시설이 잘 됐다고 봅니까? 네, 도시계획 시설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도로나 공원이나 주가 있는 부분들이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밀접한 그 상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지만 뭐 상대 관계 때문에 뭐 내 앞으로 가면 안 된다, 또 뭐 내 앞으로 해달라 하는 분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공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본연이 볼 때는 도시 시설이 잘 돼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쭉 양시의 도시계획 시설, 뭐 도시계획 도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잘 돼 있는가 좀 한번 쭉 한번 시설을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 도로 있죠, 도시계획 도로. 네. 도시계획 도로는 잘 돼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 이후에 2015년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원 나왔던 부분들과 또 새로이 저희가 어떤 시설들을 결정할 부분들을 내년에 총괄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 있습니다. 글쎄 재정비하는 뭐 말씀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연이 판단할 때는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 많죠. 양시 시민들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일단 무슨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겠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도로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자연불악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도로가 꽤 많아요. 바둑판 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몇 천억 몇 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풀어줘야죠. 그런 도로들은. 하지 못할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크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쪽 부분이 어떤 불합리한 어떤 도시시설이 있다면은 신중히 검토해서. 글쎄 저기 국장님께서는 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몇 프로나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도로 가지고 허가돼 준 데 많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부분, 또 그러나 또 산지 같은 경우에는 또 실시계획 인가가 낮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니 글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네. 도시계획 도로 가지고 빌라 같은 거 짓는 데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라 관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도로에 대한 이제 막히는 문제, 이런. 그러면 그 도로는 누가 그거를 개설합니까? 도로는 일단은 시에서 개설하는 게 원칙이 있습니다. 자, 시에서 개설하는 원칙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사실 개설해줘야 맞는 거예요. 응? 사실 도시계획 도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차장의 포화 상태가 됩니다. 한 예로 리치마트 앞에 한번 보세요. 수백 채의 빌라가 들어왔습니다. 7층짜리인가 뭐 이렇게 빌라 쭉 들어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앞에 들어온 입구가 차 교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 도로들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지금 뭐 거기만 예를 든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만 무분별하게 빌라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예로 그쪽에 리치마트 앞에는 우리 양시에서 2차선을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뒤쪽으로요. 그것도 몇 억 들여서 그 양시 땅이 그나마 양시 땅이니까는 거기에 원벽 쳐서 그렇게 해준 건 좋은데 앞쪽에 한번 보세요. 앞쪽에 한번 가보시면 전쟁입니다. 전쟁. 앞으로는 그런 도시계획도로 있을 때 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그 사업자한테 도시계획도로를 전부 뚫고 들어오라는 사항은 물론 뭐 대규모 사업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업성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빌라 밑에 져서 어떤 분양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구간이 짧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조건도 붙이고 또 저희가 승인 조건에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전면적으로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니 개발이 그러니까 안 되는 그 네. 업자들이 사업자들이 보면은 몇 동 한 두세 동 짓고 또 다시 또 허가 신청에 또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예를 들어 한번 가보세요. 내가 한 예만 들은 겁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는 정말 도시계획 도로가 있으면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뭐 얼마 전에 그런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업자가 개설해서 양시에 기부 체납하면서 빌라를 짓겠다. 그거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건축심의회 서면 사인 받으러 왔는데 그렇게 해야 맞다. 네, 그것도 저희가 유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양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그 업자가 이 업자가 빌라 지으려면 이익 발생해서 위해서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시 어느 정도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자연불락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불락은 뭐 아까 주민이 불편한 상황은 뭐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뭐 그렇게 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정말 이게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인가 그런 걸 좀 쭉 한번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뭐 사업에 뭐 도시계획도를 뭐 폐지하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해줘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를 우리 양시가 꽤 많죠. 예. 근데 지구 단위를 계속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지구 단위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용도 지역을 뭐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나 이런 부분에서 주거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적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구 단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좋습니다. 지구 단위를 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 놓고 사업도 추진 안 하고 그 누가 피해입니까? 시민이 피해 입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지구 단위를 해놓고 정말 할 때를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지구 단위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데는 여지껏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봉양동에 이제 그 공업형 그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그럼 지구 단위 만약에 해제시켜 달라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제가 뭐 본연이 뭐 직접적인 뭐 말은 못하겠지만 시민들이 협의해서 그 계획을 폐지해 달려면 검토하겠다니까 한번 그렇게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네, 해제하면은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로 가는 겁니다. 글쎄 자연 녹지든 예, 예. 생산 녹지든 그거는 그분들 예. 사정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런 것도 부합하다면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공업 지역 있는 데를 뭐 일정 뭐 주거 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저 그쪽- 우남리 쪽에 예, 예. 뭐 내가 지역까지 얘기를 하는 우남리 쪽에 그 공업 지역에다가 주거 지역으로 바뀐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지? 주민이 왜 원해서 했습니다. 요구해서 했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그렇다고요? 예, 예. 그쪽 지역 주민들이요. 예.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 뭐 그 중에서 100이라 그러면은 뭐 100%는 아니겠죠. 근데 하여튼 대다수가 요구를 하고 또 아니 건의도 생각을 하고. 해보세요. 예, 예. 거기에 공장들이 다 대다수인데, 어? 거기다 저기 주거 지역으로 만들면 됩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일부가 또 주거 지역으로 또 해달릴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총괄적으로 그런 걸 비율을 따져봤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계속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뭐 지인이 그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검토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시 전체적으로 뭐 도시계획 시설이나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진짜 이게 도시계획 시설이 좋은지 도시계획 도로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까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올 9월 말까지 9,500여 건을 뭐 인허가를 해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양시는 인허가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실 그 연간 이제 한 11,000여 건에서 12,000건 사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에서. 그래서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하여튼 뭐 좀 빨리 처리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허가가 너무 이제 12,000건을 사실 하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달에 1,000건을 처리해야 된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과가 하나이고 또 팀이 8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도 건의도 했지만은 과도 분리 좀 해야 될 어떤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래도 저 시민들한테 좀 빨리 어떤 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은 뭐 고생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늦게까지 그 민원 처리하냐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까 시민들은 양시는 인허가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일단 법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 다만, 예. 법상으로 처리 기간이 뭐 15일이면 짜스돼서 15일 정도 돼서 거의 인허가를 내줍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 부서가 힘든 부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타 지역 얘기를 많이 해요. 타 지역 얘기를. 양시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타 지역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뭐 지금 뭐 8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팀으로 또 하나 늘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규자들이 오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자들이 와서 일 처리를 하면 빠른데 신규자들이 배우다 보면 거의 뭐 1년 6개월 그냥 훅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래도 경력자가 오셔서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일 처리가 좀 빠른데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자들이 와서 일하려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시장님,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말 신규자보다
그래도 경력이 좀 몇 년 되신 분들이 그 팀에 오시면 그 과에 오시면 일 처리가 빠르지 않는가, 응? 그런 생각에 대해서 부시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뭐 충분히 좀 이해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산림휴가과의 그 우리 감악산에 대해서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그 감악산 올라가는 그 신화 밀리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산림휴양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저 신암 저수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비좁고요. 나머지 그 군부대 있는 데까지는 그 신암 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좀 양호한 걸로 본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은 그거 도로 낸 지 얼마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인도가 없다. 인도가 저기 그 부대 있는 데는 요번에 인도 새로 설치한 거 아시죠? 예, 그 후로는 인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토지 동의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연이 판단할 때는요. 그 도로가 사실은 주민들한테 동의 받아 가지고 보상도 안 하고 도로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 작년에 그 도로 개설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그래도 그 도로 좀 해달라. 왜? 군인들이 그 지금 신안 저수지까지 올라가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좁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넓혀준 겁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도로를 넓혀주는데 그 다음에는 사실 인도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 그 감악산 올라가면서 이제 차량이 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인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아마 보상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요, 그죠? 그런 것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뭐 개발하면 뭐합니까? 인도도 없이 사실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이 걸어도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사실은 그 저수지에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 별로 없어요.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입구에서 걸어가는 인도가 그러니까 그 부대 위에 붙은 인도가 없어요. 그 밑에는 있는데 그 인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셔야 돼요. 그 개발만 전체적으로 개발하면 뭐합니까? 인도도 없이 그 올라가지도 못한 도로가 없어가지고 인도가 없어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차량 다니면 사람들이 그 저기 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 그 산림휴양과에서는 그 도로 저 주차장에 대해서는 밑에 도로 이제 주차장을 다 해놨는데요. 그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도로 개선은 이제 도로과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겠지만은 그 의원님께서도 아시지만은 저기 신암저수지 제당 있는 데가 그 암벽이 옆에 있어가지고 사실 도로 확장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는 뭐 할 수 없어요. 올라가는 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쪽에는. 근데 이제 그 인도를 왜 살려는 이유가 그 산 쪽이 있지 않습니까? 산 쪽 이쪽에 예. 좌측에는 농지고 위에는 저 임야잖아요. 그런 거를 검토 잘 하셔서 도시계획도를 좀 만들어서 그 방법을 뭐 도로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산림효과에 연관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뭐 거기가 뭐 진짜 유명하게 되면 일단 인도가 없으니까 차량에서 하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인도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2015년대 도시관리 계획 수립을 했죠. 예, 그 올해 또 하죠. 내년서부터 내년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21년서부터. 네네. 그 우리가 그 시에서 그 학정을 적어서 이제 도로 올라가면 몇 프로 정도 원하는 대로 되나요?
도시 관리 계획 말씀하시는 예, 예. 겁니까? 몇 도시계획과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네. 한 10에서 아주 잘 되면 20%고요. 대부분 한 10% 내외입니다. 안 되는 게요. 예. 아니요, 저기 그 반영되는 게요. 반려되는 게. 예. 그 반려되는 이유가 뭐죠? 그 저희도 이제 그 관리계획 위반을 할 때 용도적 변경 이사 사항을 이제 뭐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이제 그 긍정적으로 대부분 이제 그 이 용도적을 변경해서 올리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을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이 변경 관리계획 변경상 대부분이 뭐 저희랑 동일하겠습니다만은 이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이 반영되는 율이 상당히 낮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참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 지역 그 각격치가 너무나 치가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좀 시민들이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을 뽑을 수 있는데 저기는 뽑지 않아도 될 때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왜 내 땅은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뭐 누군 힘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네. 산수를 계산해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뭐 이런 답이 나오면 편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 녹지나 그 생산 녹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 면적의 몇 프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저 생산 녹지에서 자연 녹지로 변경하는 데는 좀 어려운가요? 제가 이제 그 지금 20%라는 얘기를 이제 도시과장이 이제 말씀드린 거는 관리 지역 세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리 지역 세분에서 관리 지역에 넘어와서 생산이나 보존이나 계획 그건 관리로 이제 이해해요. 나눠지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주민 의견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보내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떤 그 생산 관리에서 자연 녹지가 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존 녹지에서 뭐 이제 개발로 인해서 뭐 자연 녹지나 아니면 생산 관리하는 지역은 당위성만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그 어떤 프로테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전체 그 면적의 관리계획 수립이 다 안 됐죠. 전체 양주시 전체는 다 용도 지역이 부여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네.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지능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지능지역이 해제가 되면 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계획 수립을 꼭 5년 만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물건이 나왔을 경우에 몇 건이라도 종종 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 보존 산지에서 해제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농업진흥 지역에서 해제되는 부분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전체적인 거를 재정비한다는 것은 기존 거를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를 계획 관리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는 어떤 재정비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지나 아니면 농지가 해제되는 거는 매년 저희가 관리적 세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뭐 말씀은 뭐 그게 답인지 모르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결과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이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그런 농지 부분이 지능지역에서 해제됐을 경우 진짜 즉시 관리계획 수립을 해서 뭐 계획관리 지역이 되든 생산관리 지역이 되든 좀 빨리빨리 결정을 줘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야 바람직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2021년도부터 이제 관리계획 수립을 다시 하는데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된 사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제가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의 그 송전탑 때문에 그 강정면 같은 게 뭐 효초이라든지 덕돌이 그 우거리 쪽은 상당히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 지역을 좀 해제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송전탑 밑에 농토지 같은 경우에는 진흥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재산 행사도 못하고 사실 누가 송전탑 밑에 실질적으로 집을 지고 이런 것도 행위도 안 하는데 그래도 공장이라도 져서 좀 임대도 받고 좀 매매를 해도 좀 가격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계획관리 지역을 그런 부분에 좀 해줄 수 있는 어떤가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송전탑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계획관리를 저희가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면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이제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적 결정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송전탑 지나가니까 해줘야 된다 이 논리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비 한다든가 지금 내년도 이제 토지 적성 평가도 이제 별도로 하는데요. 그래서 그 적성 평가를 저희가 최대한 개발적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조심 말씀이요 좀 노력해 해주시고요.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입안자는 아니지만 뭐 백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 지역의 한 필지에 뭐 일종 주거 지역, 뭐 지구 단위 지구 무슨 지구 복지지구 아니 뭐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획관리 지역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주택이 있고 길이 좀 잘리고 그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왜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지 이게 왜 생산관리 지역인가 하는 의문점이 좀 생기는 부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집행부에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려운 거 압니다. 실질적으로 직원 많지 않고 그 많은 면적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냐면 늘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지구 단위가 지금 양주시에 총 몇 개입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구 단위가 한 30몇 군데 되죠? 78개소입니다. 78개. 예, 약한 면적은 약 한 560만 평 정도. 1년에 그 지구 단위 좀 신청한 게 몇 건인 정도나 됩니까? 요즘 신청한 거요? 예. 그 지구 단위 지정을 할 때 보통 면적을 도시계획까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민간 제한형 지구 단위고 이제 업무보고 내용이 있지만 지금 금년도 한 8건 정도 지금 해서 완료가 4건이고 이제 추진 중이 이제 4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아니야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잡을 때 예. 평균 몇 평 정도를 잡나 몇 평 이상을? 저희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은 기존에 다 이제 시에서 한 거는 다 제가 완료가 됐고요. 예. 이제 민간 제한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작은 거는 35,000평방미터에서 큰 거는 5만 6만 정도. 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이제 작은 부국지구 같은 경우는 약 한 46만 7천 평방미터 정도. 그래서 좀 제한 형태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예, 근데 예, 알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78개 정도의 지구 단위 지역으로 잡혔다는데 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을 4군데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결정된 데는 저 덕정지구, 불곡, 용암 지구 여기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좀 시에서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시에서 보조하는 건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부 체납을 이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기부 기반이 시설 뭐 돈으로 합니까? 땅으로 합니까? 도로, 공원, 기반 시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가 실질적으로 이런 4개 하면 74개 정도가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에서 2010년도에 한 26개 주고 28개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지구 단위 도시 계획을 함으로써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민간이 그거에 그 도시계획에 맞춰 개발할 수 있게 저희가 토대를 닦아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들어오는 이제 들어오는 사항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외 지역에 네. 그 지구 단위 계획을 민간들이 이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네. 아니면 매수하거나 그 저희한테 민간 제한 형식으로 지금 그 제한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민간 제한을 하는 부분에서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그건 시에서 해줘야죠, 아니, 그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요. 예. 그런 너무나 큰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래도 자꾸 이제 제한하고는 거 보면 그렇게 그 민간 입장에서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중점은 그 이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연 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로 바뀐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상당 부분 그 민간 제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기반 시설 설치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그 제한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네 개가 지구단에 잡아놓고 사업을 못하면 그 사업성이 없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선의를 했을 때 뭐 양주시에서 몇 프로 뭐 보조를 해주겠다든지 뭐 이런 게 어떻든 명시화돼 있으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까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도시계획도로의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백석이나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뭐 강정은 별로 없어요. 강정은 없는데 백석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시 지구 단위 계획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만이 거기서 안 하면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구 단위 도시계획도로는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서 지구 개발을 할 때였지만 그 도시계획도로 한번 사업하려면 몇백억씩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다 자부담을 해가지고 조합원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만 좀 시에서 홀거로 도와주면은 얼마든지 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74군데 남은 이런 지구 단위 계획 해놓은 거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들이 덤벼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 이제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다 2종 일반 주거적으로 가서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법상으로는 그 용적률이 상한선이 200%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그 공공시설입니다. 지금 도로나 공원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기반시설, 도시 기반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면적 그걸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오히려 그걸 찾아서 합니다. 그래야 250% 비만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시에서 도로나 공원을 다 개설을 해주고 사업해라 그러면은 아마 좀 시에서는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있는데 이제 빠른 지금 예. 지구 단위 이렇게 지구를 잡아놓고 좀 사업이 없이 계속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좀 시키려면은 어떠한 뭐 며칠은 써서 좀 뭔가 방법을 바꿔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못 들어가는 부분들 또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뭐 500m 걸린다든지 300m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뭐 옆에서 어디 들어가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네. 도시관리계 변경을 위해서라도 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업자들에게 주주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실질적으로 중소득 45% 이하 가구는 45%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법정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지원과에서 이제 주택과장이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하겠죠? 네, 의원님 주택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그 주거급여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그 1인 가구는 그 중위소득 45%를 79만 원을 잡고 2인 가구는 134만 6천 원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제 그 급여액은 1인 가구에 이럴 경우에 1인 가구는 22만 5천 원, 뭐 25만 2천 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준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네. 기 정해서 국가에서 정해서 이제 이게 지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네, 좀 국비 알아봤더니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네. 정확한 부분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몰라서 저 집은 왜 받아? 나는 못 받는데 뭐 이런 게 만연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있겠고요. 다음은 노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올해 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상당히 그 얼마 안 썼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양주시의 그 빌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다달이 얼마씩 돈을 내기 때문에 공동자금이 있는데 빌라는 이제 공동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2천만 원 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완만하게 제대로 못 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10건 해야 5건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나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그 1,000만 원 줘도 그거를 못 채운 데가 아주 억지로 좀 현대 많은데 그래서 좀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뭐 100%는 좀 문제가 있다라면 뭐 90%나 95%도 일부라도 좀 부담시켜서 그냥 그게 이렇게 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이렇게 법령 개정을 조례 개정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가구수 제한하는 것도 좀 변경을 한다면서요? 예, 지금 그게 이제 또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20세대 이하 했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8세대도 있고 뭐 12세대도 있고 막 그래서 좀 그거를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단독주택하고도 형평성도 또 할 수 있고요. 왜 빌라는 빌라지 단독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가구주택의 이제 예를 네. 들어 19세대도 다가구주택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당초에 이 법을 이렇게 했던 것이 20세대 이상으로 했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20가구로 국한되는 것보다 뭐 이래서 15가구라든지 조금 완화시켜서 그 부분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1억 5천 정도가 이제 2021년도에 예산이 이제 섰는데 좀 이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건 몇백억씩 쓰면서 이게 가장 그 처음 조례 발의해가지고 지금 사업하는데 이게 뭐 애들 누가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있지 않나요? 의원님, 저희가 작년에 올해 자실 6,500만 원 세웠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0만 원 플러스해서 추경해서 7천만 원 했죠. 그런데 프로그램만 세울 때도 예, 이게 그런 세운 겁니까? 예, 그걸 더블 배로 이상 세운 겁니다. 내년에. 아니 배가 문제가 아니라 예, 예. 여태까지는 공동주택은 지원을 많이 해줬고 예. 어떻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는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지금 밀린 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몇 억을 더 세워서라도 소화시켜주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나중에라도 뭐 5천만 원 세우든지 1,000만 원 세우든지 줄여야 이게 맞는 것이죠. 뭐 해마다 무조건 뭐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그걸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죠. 예, 저희가 작년에도 지금 이제 저희가 받은 게 7건입니다. 그래서 7건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추가로 배 이상 수립하고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내년에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 공문으로 해가지고 빌라 그런 데다 보내드렸나요? 예, 주택과장이 지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말씀을 답변하기 전에 우리 현황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택법상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는 106단지에 48,000세대고요. 그다음에 허가상 20세대 이하의 그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204단지에 4,859가구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그 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고요. 또 1억 5천도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왜냐면 그 의무적 관리 대상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1억 5천만 세워준다래도 또 더 중요한 게 그거보다는 보조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우선 아니겠냐. 그 1억 5천에도 뭐는 예를 들어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 사업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우리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뭐 1억 5천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몇천 세대 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사업을 처음 하다 보면은 맨 처음에 그거에 그 기대 시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만족을 시켜주고 나중에 좀 적게 하는 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계상해서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을에 관 시설 개선 사업 뭐 어떻든 3312 같은 경우에는 순환 끝에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고 여기 보니까 그 덕정 1통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주택과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럼 다 똑같습니다. 이게 마을에 그 조그만 동네다 보니까 그 마을에 그 자부담분이 부족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비는 우리가 저 마을회관 공사는 이게 그 약 500에서 600 정도, 최하 600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지금 정해놓은 거는 30평 기준으로 1억 8천까지가 지원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마을회관 질려면 대부분 뭐 50평, 60평 정도 이렇게 막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1억 8천 정도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뭐 예전같이 이렇게 땅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독지가 있어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부득이 그냥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중에 다시 올리겠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포기 상태입니다. 거기요? 예. 뭐 이왕 뭐 나왔던 거 시에서 좀 어떻게 좀 힘을 좀 써서도 좀 평소 약간 줄여서 좀 지면 되지 않을까요? 뭐 다 이제 종합 검토해서 그 회촌 일동장이 이제 포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마을에 간 두 군데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개발 공지 시가 조사에 대해서 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개발 공지 시가가 지금 양주시 전체 면적을 봤을 때 제대로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매년 사실상 저희가 필지가 총 한 14만 5천여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의신청 들어와서 정당한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주고 한 100건 정도 들어옵니다. 100여 건. 지금 현식 공시지가보다 현식의 매매 금액이 더 적어서 매매되는 지역이 양주시 지역에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리는 지역. 혹시 낮게 받는 아시나요? 지역이요? 예. 글쎄 뭐 개별 공시지가는 뭐 잘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표준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물론 그 거래 가격 관계도 저희가 그 참고하지만 어떤 표준지가 관계가 있고 또 저 비교하는 상식이 이제 또 뭐 비교 표준지에 대해서 하여튼 가격 배율을 곱해서 개별 공시지가 그러니까 표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복잡합니다. 이제 뭐 도로에 붙었냐 또 떨어졌냐 또 뭐 도시 지역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냐 이거 인자들이 20몇 가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뭐 예. 그런 실력이 이제 벌어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주시는 이제 조정 지역으로 잡혔습니다. 그렇죠? 뭐 조정 지역이 지금 준비를 해서 뭐 12월 달까지 이제 조사를 해서 결정을 다시 진다고 했는데 정말 조정 지역이 올바로 잡힐 때가 잡혀야지 잡히지 않을 지역이 잡히다 보면은 상당히 피해 보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노후된 아파트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을 하는 데 대한
그 비용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그런 거는 전혀 업무보고에 실려 있질 않아요. 혹시 그런 그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주택과장이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을 이제 심의를 하는데 올해 저 덕계동의 현대 아파트 같이 이렇게 전면 보수하는데 이렇게 사실 엘리베이터가 다수의 그 입주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 의장님 말씀대로 예.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보조 사업에 최대 보조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지가 적거나 엘리베이터가 작은 데는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이는 없겠지만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개 단지가 도래되거나 두 개 단지가 도래되면 또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어떻게 그냥 일반적인 공동주택 보조 사업으로는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수선 충당금 대비 우리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기준, 뭐 공청회든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른 지자체의 사례 이런 걸 해서 미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좀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